오늘 만두 이야기는 2023년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두에는 작년 한 해 어떤 사자성어가 적당할까요? 저희는 감히 토사구팽을 생각해 봤습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하늘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은 소용이 없게 되어 간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동료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된 정산금에서 건강보험료가 떼졌죠. 근데 그 건강보험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기아차가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만두 역시 해가지고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보험료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몇 년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준비 과정까지 하면 2012년부터 시작했죠. 1심 패소와 2심 승소, 그 다음에 2019년 노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2020년 6월 11일 대법 판결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2013년에 사측이 콧방귀도 끼지 않은 작은 사건에 불과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19년에는 노사간 합의에 노사간 교섭의 의제가 됐죠. 거대한 사건이 된 거고 그 여파가 2022년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실제로 적용은 올해 적용될 테니까 10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모의를 통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5년 월급제와 주간 2교대를 도입하게 되죠.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돼서 임금 인상 수혜액이 줄었고 야간 노동 70% 할증을 50%로 연차 수당을 150%에서 100%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건에도 노사는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여온 셈이죠. 새해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장군을 부를 차례입니다. 노골적으로 변하는 사측의 노동조합도 노골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이죠. 지난 교섭에서는 맞불놓기와 양자택일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2012년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교섭 태도입니다. 사측이 관철시킨 내용을 꼽아보자면 월급제와 주간 2교대를 통해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미래분을 상쇄시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여금 기본급화로 수혜액을 대폭 축소시키기도 했고 연차제도 계약을 통해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후퇴됐습니다. 금 지급 방법도 변경됐고요. 2016년, 2020년 희망퇴직과 주말외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섭에서 관철시킨 내용이 다냐?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로남불식 경영 방식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사례는 한라건설 3,800억 우회 지원, 지주회사 설립으로 총수 그룹 지배권 강화, 상표권 수수료로 곶감 빼가기, 지주회사 배당으로 정몽원 회장 연 50억씩 챙기기, 클레무브 물적 분할 부동산 리스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측 표현대로 하자면 선진 경영 기법이죠. 또한 사측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바꾸자고 하죠. 하지만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을 담당할 뿐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저가 수주 때문입니다. 적정 가격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완성차가 보장해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가이나 압력만 높아질 뿐이죠. 상표권이
매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사측에 맞서서 노동조합도 노골적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측이 관철시킨 내용과 내로남불식 경영 방식은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줄줄이 이어가면 사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깨달을 수 있죠. 노동조합이 보다 더 노골적이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